여보,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와, 제발. 알았어, 걱정 마. 사랑해. 후끈한 열기가 올라오는 고속버스 터미널 승강장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 가족은 마주 섰습니다. 올해로 직장 생활 14년 차 어느덧 42이 된 제 남편은 오늘 우리 곁을 떠나 먼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향합니다. 이제 막 7살이 된 늦둥이 딸아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에서 춤을 추는 아빠를 보며 신이 났습니다. 남편은 평소 무뚝뚝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이의 웃음보를 터뜨리기 위해 엉덩이를 흔들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온몸으로 재롱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그런 모습이 그저 재미있는지 손바닥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아빠 진짜 웃겨. 나중에 올 때 핑크색 인형 꼭 사와야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 화려한 몸짓 뒤에 숨겨진 떨림을 보았습니다. 14년 동안 묵묵히 일해온 회사가 어려워지자 남편은 가족의 생계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가장 험한 곳으로의 파견을 자원했습니다. 42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두려운 나이일지도 모르지만 남편은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감추고 아이 앞에서 기꺼이 광대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제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버스 밖에서 자꾸만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출발까지 남은 시간은 단 5분. 남편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5만 원을 꺼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입 모양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말하며 윙크를 보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보여주는 돈을 보며 우와, 아빠 돈 많다. 나 올 때 진짜 큰 선물 사주는 거지. 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42살 가장의 굵은 주름 사이로 이미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는 그의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은 이별의 슬픔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입모양으로 미안해 여보. 애 잘 부탁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모래바람과 싸우며 홀로 지낼 남편을 생각하니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버스 안에서 몰래 눈물을 참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버스의 웅장한 엔진 소리가 터미널에 울려 퍼지더니 차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버스를 따라 뛰기 시작하자 더 신이 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아빠가 버스랑 달리기 시합하나 봐. 아빠 빨리 뛰어. 아이의 응원 소리가 버스 안을 울렸습니다. 남편은 멀어지는 버스 속도를 맞추려 승강장을 전력 질주하면서도 아이를 향해 손가락 하트를 날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터미널 출구를 향해 속도를 높이자 남편의 모습도 조금씩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을 보던 아이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참으려 했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아이가 본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의 오열하는 얼굴을 보고는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멀어져 가는 아빠가 이제는 더 이상 춤을 추지 않고 자리에 멈춰 서서 어깨를 들썩이며 소매로 눈물을 닦는 뒷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이는 그제야 이별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울어? 아빠 왜 안 타? 아빠. 아이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빠의 장난에 자지러지게 웃던 아이는 이제 창문에 매달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가지 마. 나 인형 필요 없어. 버스는 무정하게도 고속도로를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지만 제 눈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날 밤 14년 동안 써온 낡은 지갑을 만지며 당신 혼자 애 키우게 해서 정말 미안해. 딱 3년만 고생하자. 내가 꼭 성공해서 우리 가족 남부럽지 않게 해줄게. 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42 가장의 무게는 그렇게 눈물과 함께 고속도로 위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 현관문이 열리는 환청을 듣기도 하고 식탁 한쪽이 비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초인종 소리만 들리면 아빠다 하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차가운 정적뿐이었죠. 남편은 중동에서 매주 한 번씩 화상통화를 해왔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매번 떼약볕 아래 공사 현장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밥은 잘 챙겨 먹어? 우리 공주님 아빠 꿈 꿨어? 라며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야위어가는 얼굴과 강한 햇볕에 검게 타버린 피부를 보며 저는 말없이 화면 속 남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질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현지에서 한 푼이라도 더 송금하기 위해 점심도 건너뛰며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건너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해서 저는 밤마다 남편의 옷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인고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키가 훌쩍 자라 제법 숙녀 티가 나고 저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을 즈음 드디어 남편의 귀국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유독 한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터미널에서 입었던 그 낡은 점퍼를 여전히 걸치고 한 손에는 아이에게 약속했던 커다란 핑크색 곰 인형을 들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희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가방도 내팽개치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이 된 딸아이가 아빠 하고 남편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우리 딸, 아빠가 약속 지켰지. 이제 우리 아빠랑 매일 같이 있자. 라며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고생이 남편의 따뜻한 온기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다시는 당신들 곁을 떠나지 않을게. 우리 세 식구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자. 남편의 그 투박한 약속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랑은 우리를 더욱 단단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꽉 찬 식탁 앞에 앉아 남편이 떠주는 국 한 사발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숨소리를 가까이서 들으며 평범한 하루를 함께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별의 눈물이 아닌 함께할 눈부신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